피프티 사태의 도화선을 제대로 당겨버린 그것이 알고 싶다. 관련하여 정부에서까지 나선 내용까지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그 못지않은 엄청난 폭로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심상치 않은 흐름들까지 함께 진행되고 있으며 외신 반응 또한 굉장히 뜨겁고 전홍준 대표님의 형사고발 사건에 대해 깜짝 놀랄 폭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형사고발 사태 많은 분들이 분개해 했는데요. 과연 거기에 대해 어떤 이야기들까지 전문가들에게서 나왔는지 제가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 피프티 사태에 대해서 제 영상에 이런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단순히 K-팝의 미래가 아니라 템퍼링이라는 그야말로 도둑질에 가까운 이번 사건에 대해 소우 씨가 명확하게 중립적으로 팩트에 입각하여 영상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저 역시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지금까지 나와 있는 증거들을 취합해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피프티 멤버들과 안성일 씨에게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들이 대부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번 피프티 사태 이런 게시물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자,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전속계약, 정산과 관련한 갈등으로 연예계가 떠들썩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아티스트와 소속사가 전속계약, 정산으로 갈등을 빚는 일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대중들의 피로감도 커져가고 있다.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올 것만 같이 충격적인 내용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제가 좀 이 기사에서 설명드리고 싶었던 대목인 것 같아요. 대중들의 피로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PTSD가 올 것 같다.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노이로제보다 좀 더 심각한 증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사실 그만큼 이제는 이번 템퍼링 사태로 인해서 이 가요계, 연예계에서 무슨 일만 벌어졌다 하면은 이제는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댓글을 남기셨더라고요.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것 같다. 하루에도 여러 개의 영상을 올려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루에도 여러 개의 영상을 올릴 법하게 많은 폭로들과 다양한 사건들, 증거들 쏟아지고 있으니 제가 안 그래도 한 개 영상에도 지금 이렇게 많은 내용을 담는데 여러 개 영상으로도 못하게 한다면 제가 제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 여러 개 올라오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영상을 잘 골라서 시청해 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어찌됐건 바로 오늘이죠. 오늘 저녁 그것이 알고 싶다가 새로운 방송편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요번 방송편은요, 저번 빌보드와 걸그룹 누가 날개를 꺾었나 최악의 방송편이 됐던 피프티 편에 이어서 오늘 저녁에 방영하는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부는 미궁으로 남은 마지막 행선지 윤세준 일본 실종 사건입니다. 그런데 심상치 않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요, 보지 않겠다, 보이콧 하겠다,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보고 싶지 않다, 이런 의견들이 지금 빗발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만큼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시청자분들에게 준 실망감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것이 알고 싶다? 안 볼 거예요 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 피프티 사태의 후속 방송편이 제대로 팩트에 입각해서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지켜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번 피프티 사태 어떤 형태로든 둘 중에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결국 그 결과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까지는 그것이 알고 싶다의 제작진들은요, 식은땀을 흘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그것이 알고 싶다 폐지해달라는 이 청원 동의자가요, 이제 10,000명에 육박합니다. 9,500명이 넘는 청원 수가 달성이 됐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욱더 큰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많은 분들이 동의하기도 했습니다만 중요한 건 9,500명이 굳이 여기 들어와서 로그인을 하고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페이지에
찬성한다. 이런 분들만 10,000명에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더불어서 PPT 주제로 영상을 올리면요. 평소에 조회수가 몇백 회밖에 안 나오던 채널들도 수천 회, 수만 회, 많게는 수십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튜버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PPT 사태가 굉장히 대중들에게 큰 관심을, 그것도 좋은 관심이 아니라 실망스러운 관심을 많이 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번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이번 사태에 대해 후속 보도를 할지, 후속 취재를 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명확한 팩트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후속 방송을 하더라도 더 큰, 지금보다도 상상도 안 되는 더 큰 비판을 받을 확률도 높다라는 겁니다. 자, 더불어서 이번 PPT 사태에 특히 연루되어 있는 이들의 부모님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에 대한 이 의견도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멤버들 역시 어른이지만 저런 부모님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해봤자 소용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든 건 아닐까. 일확천금, 그야말로 자녀들의 이 엄청난 인기로 인해서 부모님들이 볼 때도 초대박이 낫겠다. 그러니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없었던 게 아닐까. 이런 말도 있습니다. 결국 출구 없는 막장으로 몰려오게 되었는데 참 저런 것을 보면 비참한 결과밖에 PPT에겐 남지 않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PPT 멤버들 뿐만이 아니라 이들의 부모님들까지 결국 돈 문제다. PPT로 인하여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그 욕심에서 나온 생각이 지금의 최악의 사태를 불러일으킨 주요 원인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닐 수 있어요. PPT 멤버들과 이 멤버들의 부모님들의 주장처럼 정말 전홍준 대표님이 부당 대우를 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소속사를 등지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 속에서 아무리 자신들이 억울하다라고 주장을 한들 과연 그것이 큰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효과를 떠나서 대중들이 신뢰하겠냐라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상표권을 60개나 출원을 하면서 이 멤버들과 부모님들이 준비했던 모든 사항들이 결국 돈, 막대한 수익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멤버들의 부모님들이 입증해내야 될 자료들은 더욱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이 PPT 멤버들의 가처분 신청, 이 도표를 통해서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최근 연예계에서 일어났던 각종 가처분, 계약 효력 정지, 소송 내용입니다. 보면은 홍지윤 씨, 홍주현 씨, 손승연 씨, 엑소의 백현, 이달의 소녀 추, 그리고 오메가엑스, 나아가 PPT까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여기에서 눈에 들어오는 몇몇 가수가 있습니다. 바로 인용된 가수들과 기각된 가수들인 거죠. 보면은 홍지윤 씨 같은 경우는 인용이 됐습니다. 사유는 신뢰관계 파탄이죠. 역시 홍주현 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손승연 씨는 어떨까요? 손승연 씨의 경우 지금 보면은 기각 처리를 받습니다. 원고의 일방적 억지 주장이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이 아니라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그러니까 연예활동을 금지하지 못하게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용이 됐어요. 자유롭게 연예계 활동해라, 이렇게 법원에서 승인을 내준 거죠. 알고 보니 양자 간의 신뢰관계가 파탄이 되어서 계약 유지 곤란, 기존의 다른 가수들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과 같은 사유입니다. 엑소의 경우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이달의 소녀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일부 인용이 되었는데 전부 다 양자 간의 신뢰관계 파탄으로 계약 유지가 곤란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메가엑스의 경우에도 역시나 전부 인용이 됐어요. 남도현 씨 역시 같은 이유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피프티 유일하게 기각이 났던 건요. 이렇게 두 건밖에 없습니다. 손승연 씨와 이달의 소녀, 하슬, 여진, 이브, 고원, 올리비아, 해리 이 멤버들의 요청이 기각됐습니다. 이때 기각된 내용을 보면요. 원고의 주장이 계약 해지에 이를 만큼 충분하지 않았다. 손승연 씨 역시 마찬가지예요. 원고의 일방적 억지 주장으로 정지 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양자 간의 신뢰관계 파탄으로 계약 유지 곤란이라는 공통적 사유로 결과가 나오는 가처분 신청 인용 결과는요. 어찌됐건 원고 측에서 조금이라도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손승연 씨처럼 기각 처리가 나고 차후에 연애활동 방해 금지 가처분을 인용받으면서 손승연 씨가 소속사를 옮긴 것처럼 피프티가 옮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연애활동 방해 금지 가처분 역시 이 손승연 씨가 미복귀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예전 소속사와 일종의 협의사항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 없이 정말 피프티 멤버들이 손승연 씨처럼 일방적 억지 주장으로 기각 처리가 된다면요. 협의 없음으로 계속 이어나갈 경우 소송이 굉장히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피프티 멤버들이 승소를 확신할 수밖에 없어요. 대다수가 인용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그것이 알고 싶다에 공개되지 않은 또 다른 전홍준 대표님과 관련된 자신들의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는 증거의 무언가를 아직 꺼내들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시청자분들은 피프티 멤버들의 후속 방송을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영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안에 또다시 전홍준 대표님을 굉장히 비방하고 또 전홍준 대표님에 대한 좋지 않은 여론이 형성될 법한 허술한 증거들을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만약 정말로 그렇게 방영이 된다면 그것이 알고 싶다의 신뢰도는 더욱 바닥을 치게 될 것이고요. 이 피프티 멤버들의 갖고 있는 카드가 다 공개가 됐을 때도 대중들이나 나아가 재판부에서 볼 때 인용 결과에 적합하지 않으면 이 멤버들은 기각 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피프티 사태를 바라보는 외신의 반응입니다. 자, 이 외신의 반응을 보면요. 해외에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대략적인 팩트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보니까 템퍼링을 했다. 아예 워너뮤직 코리아가 피프티를 템퍼링한 게 아니냐. 이런 말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프티 관련된 이 에이전시 워너뮤직 코리아가 이 걸그룹 멤버들을 템퍼링한 게 아니냐. 스틸 걸그룹 멤버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멤버들을 워너뮤직 코리아에서 훔쳐 가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까지 해외 외신에서는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워너뮤직 코리아라던가 워너뮤직 자체에서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전부 다 부인을 했습니다. 실제로 더기버스와 더 이상 관련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입장도 여러 번 밝혔지만 여전히 해외에서 바라볼 때는요. 이번 피프티 사태가 악덕 사장님, 악덕 소속사에게 희생당한 걸그룹이 아니라 이 멤버들을 템퍼링 하려고 했었던 의혹을 가진 배후 세력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해외 외신에서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이 점이 좀 중요한 팩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바라봐도 뭔가 의혹이 제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가운데에 전홍준 대표님에게 이 피프티 멤버들은 황당무계한 형사 고발을 했습니다. 바로 배임 횡령죄였죠. 이 배임 횡령죄가 만약 만에 하나라도 전홍준 대표님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면 아마 그것을 또 빌미로 고발은 했지만 이런 소속사와의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며 자신들의 소송전을 이끌어 나갈 가능성도 이 피프티 멤버들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합당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선
스타크루 ENT에서 어트랙트 이관동에서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모든 멤버들이 자필 사인을 했다라는 거. 그런데 이걸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영업 양수도 계약 체결. 스타크루 ENT와 어트랙트 간의 계약 체결은 스타크루의 채무 역시 어트랙트가 인수해 간다라는 의미이다. 멤버들이 고발한 내용대로 선급금 사용 여부, 불확실로는 배임죄 성립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돈이 전홍준 대표님이 혼자 남아있는 소속사로 빠져나갔다. 횡령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그 회사가 스타크루 ENT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스타크루 ENT의 채무 역시 어트랙트가 인수한다라는 의미의 계약 체결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그 돈을 갚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배임죄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멤버들은 배임죄를 받는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내비쳤는데 배임죄가 아니니까 이것도 무의미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왜 형사고발을 했던 걸까? 여론을 뒤집기 위해 사람들의 인식상 법을 잘 모르거나 또는 관심 없는 분들에게 저 소속사의 대표가 문제가 있대. 이런 언론 플레이를 위해서 했던 게 아니냐. 이런 의견까지 지금 정리되어서 쏟아지고 있는데 본인들이 이렇게 다 자필 사인을 했었던 계약서지 않습니까? 얼마나 허술하게 또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은 황당무계한 고발을 했는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니 그것이 알고 싶다 역시 많은 대중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고 이 멤버들과 멤버들의 부모님 역시 어떻습니까? 많은 비판과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뭔가 인과 결과가 명확한 증거들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이 멤버들에 대한 대중들의 비판 여론은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피프티 사태, 좀처럼 잦아들고 있지 전혀 못한 상태입니다. 그만큼 이번 피프티 멤버들에 대한 많은 비판 여론, 그것이 알고 싶다에 쏟아지는 의혹과 템퍼링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재점화가 되면서 그야말로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피프티 멤버들과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팀 굉장히 곤란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피프티 사태에 대해 국회까지 이런 말도 있어요. 아이돌 역사 중에 국회까지 진출한 아이돌은 최초가 아니냐. 자, 이런 비난 섞인 여론까지도 번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번 피프티 사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대중분들과 얼마나 많은 여론이 이 멤버들과 이와 관련된 더기버스의 안성일 씨에게 많이 등 돌리고 있는지 충분히 느껴지시는 대목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번 피프티 사태 그야말로 갈수록 최악을 달리고 있는데요.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변명만 가득한 그것이 알고 싶다. 그래서 도대체 해명은 언제 하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 애시당초 이 후속 방송, 후속 보도 오히려 반대한다, 보이콧한다. 피프티 멤버들에 대해 오히려 더 옹호하는 자료들만 모아서 방영할 것만 같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에 대한 얼마나 많은 대중들의 불신이 섞여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건 본인들의 입장에서 직접적인 이야기를 했죠. 후속 보도하겠다. 근데 도대체 언제 해명을 할 거냐?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번 프로그램을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있는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주기 위함이 아니다. 논란이 되는 몇몇 사안에 대해서 추가 취재를 통한 후속 방송으로 부족했던 부분을 반드시 채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와서 보면 방송 직후 제작진이 멤버들의 편에 들어주고 있더라는 시청자분들의 지적이 지금까지도 그야말로 터져나오고 있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여전히 민원은 폭주하고 있는 상태이며 방심위에서는 이번 민원에 관련하여 현재 검토 중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과문 역시 편파 보도에 대한 제대로 된 해명 하나 없는 반쪽짜리 사과문이다
라는 지적이 터지고 있는데, 특히 사과문 중에서 또 많은 분들에게 지적받고 있는 부분이 새로이 발견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위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글씨가 바로 첫 번째 1차 발표에 썼던 입장문 내용이라고 합니다.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나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 단체에서 보내온 말씀과 비판 무겁게 듣겠다. 그런데 이 아랫부분에 보라색으로 적혀져 있는 부분은요, 시청자들의 항의가 또 쏟아지니까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이 단체뿐만이 아니라 시청자들이 보내주신 말씀과 비판도 무겁게 듣겠다. 결국 어떻습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의 입장문 자체가 왜 많은 대중들에게 눈가리기 아웅이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낸 눈가리기식의 입장문에 불과하다. 본인들은 사과드리겠다라고 했지만 사과로 전혀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부분이다. 자, 이런 비판들이 굉장히 많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태라고 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피프티 사태 국회까지 진출을 하게 되면서 결국 전원중 대표님에 대한 미담만이 더 터져나왔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아버지와 같은 분이다. 이렇게 이전 멤버가 직접 증언을 해내고 있고, 이런 멤버가 한 명이 아니라 벌써 2명째입니다. 그리고 멤버들만이 아니라 어떻죠? 전홍준 대표님을 알고 있는 연예 관계자들은 대다수가 전홍준 대표님이 그럴 분이 아니다.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피프티 사태에서는요, 이 더기버스의 안성일 씨, 백이사, 피프티 멤버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것을 방영한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마저 많은 대중들에게 대부분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이번 오메가 X 사태 얘기가 커지고 있던데 이거 좀 알아봐 주면 안 되냐? 지금 보면 실제로 기사에 오메가 X 입장에서 피프티 사태와는 다르다. 통수돌 수식어에 울분이 터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 오메가 X 역시 과거 피프티 사태와 유사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제시가 되면서 언론 보도에서도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글쎄요, 이번 피프티 사태와 오메가 X 사태가 직접적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혀 연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템퍼링이라는 이 행위 자체가 많은 대중들에게 큰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문체부 장관님께서도 여기에 대해 제대로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시기도 한 거죠. 그런데 전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오메가 X 사태, 피프티 사태와 더불어서 연결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사건은 이미 시간이 꽤 흘렀잖아요. 중요한 건 피프티 사태의 의혹이 아직 채 다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 피프티 멤버들의 가처분 인용에 대한 것도 아직은 결과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이 오메가 X라는 아이돌 그룹의 이야기가 피프티 사태에 함께 거론이 된다라고 한다면 뭔가 지금 이 거세게 불고 있는 피프티 멤버들에 대한 이 실체와 진실 여부가 다 드러나기도 전에 뭔가 다른 쪽으로 많이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오메가 X 사태에도 분명히 억울하고 속상한 피해자분들이 존재할 거예요. 그게 어느 쪽인지는 저도 아직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이번 피프티 사태는 일단 별개의 사건으로 두고 좀 더 심층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그것이 알고 싶다만으로도 지금 이 멤버들에 대한 동정 여론이 한때 일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실을 왜곡시키려는 움직임들을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목격을 하셨잖아요. 지금은 피프티 사태에 전적으로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기자분들도 그렇고 이 피프티 사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지금 이 오메가 X 사태 궁금해 하실 수도 있고 진짜 피프티 멤버들만큼
억울한 피해 사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피프티에 좀 더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더불어서 이번 피프티 사태,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또 드렸습니다. 가처분 인용 결과가 8월달 내에 발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번 주말이 지나고 나면 법원 발표가 주말에 나진 않으니까요. 다음 주인 28, 29, 30, 30일 요 단 4일 이내에 결과 발표가 날 겁니다. 가처분이 인용이 됐을 경우와 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은 분들이 다양한 유튜버들과 다양한 기사를 통해서 접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피프티 멤버들의 향후 활동이 어떤 방향으로 끌려져 나가겠느냐, 가처분이 인용됐을 때 또는 인용되지 않았을 때 과연 전홍준 대표님이 어떠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냐, 이러한 것이 좀 더 쟁점으로 다루어져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조금 잠깐 돌아오면 이 전홍준 대표님이 아버님처럼 챙겨줬고, 전홍준 대표님이 오히려 지금도 피프티 멤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지닌 그런 분이다라는 증언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피프티 멤버들과 더기버스의 안성일 씨, 그리고 이들의 부모님까지도 원하고 있을 가처분 인용 결과가 만약에 말일 날쯤에 맞춰 나오게 된다면 이때 인용이 됐다 안 됐다에 따라서 행보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위약벌, 위약금 이런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이 피프티 멤버들 가처분 인용 결과에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설사 인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소속사로는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 가수를 안 하면 안 했지 돌아가지 않는다 라면서 내놓은 뭐 CCTV, 다이어트, 식단 뭐 등등등 다 허구로 지금 판별이 나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템퍼링에 대한 대중들의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템퍼링을 확신하는 이유는 소송 제기 사유 첫 번째가 바로 정산 내역이라는 부분이다. 나아가서는 전홍준 대표님에 대한 배임죄 형사 고발까지 법인 기업 간의 투자 구조와 이 수익 관련 입금 내역을 가져와서 이걸 멤버들과 보호자에게 보여주고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세력이 과연 누구겠냐. 많은 대중들과 언론사, 나아가서 디스패치까지 의심하고 있는 바로 더기버스의 안성일 씨라고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서 거래처나 정산 내역을 보고도 이해 못하는 일반인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런 도표를 보시고 100% 이해됐다 또는 어렵다 많이 의견이 나뉘실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 멤버들에게 그것을 확실하게 이해시킬 만한 사람이 주변에 누가 있냐라고 했을 땐 바로 안성일 씨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멤버들의 이 부모님들이 이제 막 성인이 됐고 이제 막 데뷔해서 정산 내역을 받아봤을 뿐인데 이 모든 것을 판별해서 다 같이 전홍준 대표님에게 등을 돌리고 상표권 60여 개를 1,500만 원 이상의 돈을 들여 출원을 했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더기버스가 템퍼링을 실현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배후 세력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템퍼링에 거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문체부 장관님도 했던 이야기의 팩트는 그겁니다. 피프티 사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템퍼링이라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많은 분들이 이 오메가 X와 함께 비교하고 있는 결정적 이유도 이 오메가 X 역시 템퍼링 사례가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요 쟁점은 템퍼링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 대중들이 더 크게 분노하는 건 템퍼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멤버들이 전홍준 대표님을 형사고발하고 통수돌이다 라는 오명을 스스로 뒤집어 썼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이 PPT 멤버들의 큐피드 빌보드 차트 순위는 많이 하락했지만 여전히 밥이라는 영화는 흥행의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고 OST도 대박이 났습니다. 물론 전홍준 대표님은 이 멤버들을 위해서다 라고 말을 하며 새로운 버전의
큐피드를 발매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확실히 이 피프티 원 멤버들의 큐피드 노래만큼의 파급력은 가져오고 있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멤버들이 가처분에 승소를 하게 됐을 경우 어떠한 행보를 걸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헷갈리고 계신 게 상표권을 출원하면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오해하고 계신데, 상표권이 출원이 되었다라고 한들 그것이 확정돼서 이 멤버들이 그 상표권을 사용하지 못한다 라고 확정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이 피프티 멤버들은요, 국내건 해외건 본인들이 원한다면 피프티 멤버명으로 활동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 만약 법적 문제가 설사 존재한다 하더라도요, 이 멤버들은 지금의 유명세가 식기 이전에 빨리 활동을 재개해서 그 사이에 벌어들인 각종 수익으로 차후에 상표권이건 여러 가지 저작권적인 문제로 전홍준 대표님과 소송을 하여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는 2년 가까이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 사이에 이 멤버들이 가처분의 인용에 승소를 하여서 해외 활동을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막대한 돈을 벌어들일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누리꾼들이 예상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피프티 멤버들이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를 하게 된다면 어느 레이블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멤버들이 여전히 피프티라는 이름을 가지고 만약 활동을 하게 된다? 전속계약 효력의 정지는 생겼지만 어찌됐건 그 노래를 부른 이 피프티 멤버들은 그 노래를 그냥 다른 해외에서 활동을 하며 부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는 그 노래를 부르지 못한다 한들 이 멤버들은 독자 활동을 계획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더불어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설사 그룹명을 쓰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들이 다른 이름으로 그룹명을 변경해서 해외 활동을 하고도 남을 수 있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설사 이거는 이 멤버들이 인용 결과를 받지 못하고 패소할지언정 그럼에도 이의제기를 하여 어떻게든 독자 활동을 하기 위한 행보를 걸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대중분들이 이번 가처분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멤버들의 부모님들이 60개가 되는 상표권을 출원했잖아요. 한 가지 착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잽싸게 상표권을 출원했다 하더라도 과연 멤버들이 차후에 그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안진용 기자님의 등장한 전종학 변리사님. 이분이 이번 전홍준 대표님의 해외 피프티 그룹명 상표권 출원을 도와준 분이라고 해요. 이러한 말을 합니다. 어트랙트와 피프티 관계에 있어서 동의 여부에 대해 이 동의서는 상표 출원에 대하여 후속 가수가 동의서를 작성해줘도 되지만 만약 그 이전에 작성하게 된 전속 계약서에 그룹명은 소속사가 가진다라는 문구가 있으면 그것을 동의했다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론 이미 전속 계약서에 그 동의 문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멤버들은 이미 상표권 출원을 하든 말든 피프티 멤버들에 대한 그룹명에 대한 권한은 이미 전속 계약서에서 대표님에게 동의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가처분 결과에서 인용 결과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앞에 말씀드렸던 한 누리꾼의 의견처럼 피프티 멤버들은 그냥 기존 그룹명을 버리고 독자 활동, 국내 활동은 사실상 어렵겠죠? 해외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름도 없고 큐피드 노래도 못 부르는데 이들이 어떻게 활동할 수 있냐? 안성희 씨와 관련하여 특히 피프티 멤버들 바이럴 마케팅을 많이 했습니다. 만약 해외 SNS 등을 통해서 이 멤버들이 새로운 그룹명과 새로운 노래를 발매했을 때 이 멤버들이 사실 큐피드를 부른 피프티다. 이번에 그룹명을 바꿨고 신곡을 냈다. 이렇게 홍보를 한다면요.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많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가처분 인용 결과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사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표권에 대한 권한은 갖기 어려워졌다가
팩트가 아닌가 싶습니다.